자, 마감 카운트다운입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만나러 갈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 오신 것 같습니다. 만나러. 재미없었습니다. 열심히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네. 열심히 부장님께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했어요. 네. 네, 만나러 간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부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요? 이슈로 요거 네. 이제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뭐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짜볼까 해서요. FOMC 키워드를 토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쯤에 미국 FOMC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50bp 금리 인상은 당연히 나온다. 이거 뭐 안 해도 좀 이상한 뭐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거는 기정사실하고요.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뉘앙스의 말이 나올까. 그로 인해서 6월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오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점치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또 워낙에 또 많이 나오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버블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인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다음 보시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인데요. 댄 스즈키 리처드 번스타인 자문 분석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증시 역사를 볼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뒤 6개월 뒤가 됐을 때 미국 증시가 50%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한 25% 이상 빠졌으니 추가적으로 그만큼 더 빠진다라고 이 사람 얘기로라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IT, 통신 분야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고, 그나마 주식 투자를 하려면 에너지나 금융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뭐 이렇게까지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다 이것을 다 알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거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이 FOMC 이벤트가 끝나면 일단 뭐 장기 랠리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랠리는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는 후에 돼야 알겠죠. 다음 주나 돼봐야, 뭐 다다음 주나 돼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뭐 다양한 생각들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김권진 부장께서는 뭐 어떤 쪽이세요? 괜찮아진다? 아니면 더 안 좋아진다? 조금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는 저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게 더 가능성이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증시에서 너무 많이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여러분들 항상 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악재가 터지면 이건 정말 큰 악재입니다. 그쵸. 하지만 알고 있는 악재들은 이제는 다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 어린이날이니까 주식 시장에는 물론 금요일에 반영이 될 거지만, 네. 전 세계 증시는 분명히 거기에 요동을 칠 겁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가 많이 요동을 칠 건데, 어떤 시기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50bp 인상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네. 자산 긴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드디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을 이제는 외부에 풀 겁니다. 풀면서 뭐 이제 많이 풀려있던 유동성을 끌어당기는, 이게 이제 QT가 시작이 될 건데, 네. 이걸 이번 달은 안 하고 6월부터 할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75bp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나이스 이렇게 될 겁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뀔 거고, 반대로 야 이거 하는데 자산 긴축 이번 달부터 빠르게 시작할 거고요. 우리 힘들면 75bp도 생각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고 이렇게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좀 새드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지금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아마 파월 의장이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발 꼭 그래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결국은 야 우리가 이렇게 뭐 번데 뭐 이렇게 뭐 모기 같은 거 잡으려 하다가 뭐 철화상가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지금 겨우 살려놨던 경기가 여기서 완전히 꺾여버리면 정말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가도 못 잡고 경기도 못 잡고 다 이런 완전히 망가져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폭을 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미국의 지금 현재 지표들 보십시오.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지표들이 지금 현재 다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과속하게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중간선거 바이바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야 저거 잡아놓으라니까 완전히 지금 경기를 망가뜨려 버렸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안 좋아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런 모든 이런 은행장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렇게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스텝 바이 스텝을 가야 되고 파월 의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쓸데없는 말이나 좀 이상한 말, 우리가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이미 시장을 통해서 많이 봐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인 베스트 시나리오를 아마 우리는 내일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이죠. 네. 그리고 내일 이제 어린이날로 우리 휴장 들어가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렇죠. 네, 결과가 베스트 시나리오든 아니면 워스트 시나리오든 간에 뭐가 나오든 간에 일단 우리는 쉬면서 한 템포, 그렇죠. 쉬어가는 이성을 모습. 찾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장을 그렇죠.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이제 다수의 시각은 저희 이 마감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는 다수의 시각은 그래도 이 이벤트가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목소리를 한 번에 주시는 것 같아서요. 일단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금요일에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요. 이제 다음에는 요거 갈게요. 어제 저녁 무렵이었던가요? 관련 이슈가 전해지면서 오늘 아침에 5G 관련주들 괜찮겠는데 했는데 역시나 장 초반부터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조 원대 잭팟을 터뜨리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북한산 작전이 통한 거다. DC 네트워크의 그 회장과 함께 6시간인가요? 둘이서 이제 산행을 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설득을 하고 물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렇게 수주를 준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계약을 따냈다는 그 당사자 DC 네트워크라는 회사는 이렇습니다. 1980년도에 시작을 한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고 20년도에 이통시장에 진출을 했고 이제 내년도에 미국 인구 70%가 커버할 수 있는 5G 전국망을 우리가 구축할게 라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업입니다.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워낙 덩치도 크고 다양한 사업들도 있고 또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10%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런데 오이솔루션이나 대한광통신, FR텍, 다선네트워크스 등등등 수많은 5G 관련 장비주들이 날아오릅니다. 물론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만 좀 차트를 볼게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한 3개년도 정도의 차트인데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5G 통신 장비도 다 똑같습니다. 과연 이 삼성전자의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런 장비주들의 흐름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인가? 이거 기대해도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부장님, 오늘의 이슈를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실제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하고 이걸로 실제 돈을 벌기 시작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차트를 보니까 여러분 20년 9월 정도가 고점이었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내려왔다. 맞아요. 이유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 5G 망이 안 깔렸습니다. 당연히 깔렸어야 되는 이런 시기였는데 사람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지금
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5G 관련된 주식들의 이런 스타트를 상당히 뒤로 밀어놨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그만큼 위드 코로나를 그냥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5G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면 5G에 본격적인 투자가 될 거고요. 우리 전기차 다음으로는 무슨 차가 올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뭐? 자율주행차. 바로 네,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5G 통신망이 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처럼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5G 가장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맞아요. 날치기식으로 뭐 어쨌거나요. 어찌됐든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저도 모닝투데이에 나와서 오늘 성공했습니다라고 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네. 실제 이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실제 우리나라에도 열심히 많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발주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고 하면 5G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폭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삼성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는 바로 오이솔루션이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를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고 네. 여기 관련된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도 했습니다. 바닥을 잡고 좀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 16,000원대를 찍고 위로 지금 현재 거의 2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서진 시스템한테는 좀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이런 이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막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담 프로그램에 5G 관련한 종목들을 의뢰하는 분들이 참 그렇죠. 많으셨어요. 네. 그럴 때는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어쩔 수가 없죠. 이슈가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요. 뭐 이런 얘기들 뿐이었는데요. 간밤에 이슈가 나와버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진 듯해요. 조금은 이제 눈여겨봐도 괜찮은 종목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말씀해주신 오이솔루션이나 서진 시스템은 워낙 뭐 많이 가격이 싸졌으니까 네, 그렇죠. 뭐 사보는 거 괜찮은 거죠? 뭐 나쁘지 않은 이런 가격대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도 궁금해지고요. 한번 눈여겨봐야 하는 5G 관련주가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슈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다음은 국민주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1분기 실적 누군가는 나빴다, 누군가는 뭐 잘 나왔다, 뭐 이런 분석도 분분해요. 이런 가운데서 카카오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진 털고 진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게임즈, 뱅크, 그 카카오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기대와 희망을 품고 막 올라갔다가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카카오가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 추이는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렇게 지금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조 6,500억 원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주춤하는 양상, 하지만 매출은 조금 늘어나는 흐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나왔어요. 차트도 궁금합니다. 최근 아셨을 거예요. 최근 이제 저점 딛고 조금 올라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8만 원대 초반에서 거의 한 10만 원 넘게 좀 올라섰다가, 그랬다가 이내 또 고꾸라졌다가, 오늘은 9만 원 살짝 돌파되는 흐름이 장중에 포착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싸다? 비싸다? 의견은 아직도 분분한 듯합니다. 계열사 모멘텀은 2분기부터 있다라는 이야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뭐 페이, 뱅크, 게임즈 등등에서 말이죠. 이런 모멘텀을 안고 갈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이런 카카오페이나 그런 뭐 계열사라고 하죠. 계열사들이 모두 함께 흐름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다 같이 이제 잘하면 다 같이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카오 지금 산다? 안 산다? 우선 저는 조금 중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먼저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 어떤 걸 할까라고 하면 네. 조금 고포주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한참 우리가 돈이 넘쳐날 때는 야 성장이지라고 하면서 무조건 여기에 고고싱을 외쳐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시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은 있습니다. 실제 뭐 톡비즈 같은 경우 앞으로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주가 이렇게 되면 다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주가는 지금 여기서 막 V자로 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점이 있더라도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뭐 오늘 뭐 지금 현재 기자회견 같은 걸 할 때 보면 15만 원까지는 나 자신 있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네. 물음표가 저는 이거 진짜 15만 원까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 어떤 액션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자사주 매입이나 뭐다 뭐 그동안 막 투자하던 것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조금씩 나와야 됩니다. 물론 성장 주식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보다는 성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드릴게요. 이게 많이 나타나는 이런 주식입니다. 하지만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결국은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NFT에 대한 얘기도 정말 카카오한테는 많이 나올 겁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고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이게 숫자로 엄청나게 많이 찍힐 게 언제 될까? 이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만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대응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그러한 식의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뭐 주가 15만 원 달성 가능성? 포부 좋죠. 그렇게 만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카카오가 뭐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도 많이 이제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실망을 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또 쪽이기도 하죠. 잘 해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아마 말로써 표를 한 건 아닌가, 이런 목표로 표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성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잘했어라는 얘기를 듣겠지만요. 부장님, 그럼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금리 네네. 인상기 속에 성장주가 조금 부담,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이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저도 사실은 네이버를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였는데 뭐 비슷하게 그래요.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둘 모두 일단 매수 입장에서는 보류인 네, 저의 거군요.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FMC 지나고 나면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에 네네. 일단은 조금 점수를 네. 주고 계신데, 그러면 부장님이 지금 생각하기에 제일 좋아 보이는 쪽은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쪽입니까? 우선 저는 에너지 쪽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 에너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너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 뭐 유가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아마 유가는 올해 내내 아마 어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냐면 100불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쪽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관련한 업종에서의 투자 전략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부장님과 함께 네.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건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국내 시장은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FOMC를 앞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장중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2677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0.8%가량 밀리면서 그래도 900선에서는 아슬아슬 지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00억 원, 3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지만 기관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내면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확인하시면요. 1원 6전 내린 1,266원 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컸습니다.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 늘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빨간불 켜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5G 통신 장비 공급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보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상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 받아갔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 가까운 상승선 나타냈고 LNF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1% 넘게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주는 2% 넘는 하락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첨보와 미메이드는 상승불 켜고 마무리했는데요. 첨보는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28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뚜렷한 테마가 많이 형성된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5G 관련주는 다만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일제히 빨간불 켜고 마무리했고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러시아에서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면서 수급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얻어가면서 오늘 에코플라스틱과 나노 CMS가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기산텔레콤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였습니다. 14%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고요. 나노 CMS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해주는 램프를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 강세였습니다. 현재는 윗골이 조금 달고 마감한 상황이고요. 3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죠. 오늘 코드네이처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을 안하면서 장 초반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